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인지 컴퓨팅입니다. 컴퓨팅의 새로운 시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인지 컴퓨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인지 컴퓨팅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인지 컴퓨팅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지 컴퓨팅 등장 배경을 보면 빅데이터와 빅데이터의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등장 배경이 됩니다. 현재 빅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빅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굉장히 뜨거운 주제였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무엇을 빅데이터에 담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하면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인가에 관련돼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딱 티핑 포인트로 돼서 부밍을 이루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는 빅데이터 하면 이건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우리 SNS에 있는 정보들을 다뤄서 해야 되는 게 빅데이터라는 이런 트렌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마케팅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빅데이터를 보면 빅데이터는 두 가지 굉장히 특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폭발적으로 데이터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80% 정도가 다 비정형 데이터라는 거죠.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의 많은 부분이 텍스트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텍스트 데이터는 소셜미디어 데이터도 있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지식으로 활용하는 논문, 특허 내용, 그 다음에 법률 정보들, 그 다음에 법원에 있는 재판 사례들,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다 텍스트 정보이고 이것이 현재는 다 온라인으로 퍼블리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화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텍스트 데이터, 특히 사람들이 그냥 어떤 소셜 네트워크를 위해서 대화를 위해서 올리는 내용 수준이 아니라 지식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둔 게 인지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지 컴퓨팅은 과거의 컴퓨터는 수학자들이 모델링을 해서 만든 컴퓨터라면 인지 컴퓨팅은 언어학자가 만든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라다임 시프트를 한 컴퓨터가 되겠고요. 이런 인지 컴퓨팅이 도래되기 전에 시대를 보면 우리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타블레트 컴퓨팅이고 30년대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천공카드기가 계산 시스템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산하는 것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을 함으로써 계산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주판을 굴리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굉장히 많이 진일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했던 것이 이 컴퓨터를 계산하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프로그램화해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해 보자. 그래서 나왔던 게 상용화된 시스템들이고 50년 전에 이제 메인프레임 같은 컴퓨터가 등장함으로써 비즈니스에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게 되다가 이제 빅데이터가 나오게 되니까 이 빅데이터는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바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엔드 유저가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 나오는 어떤 컴퓨팅 환경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 컴퓨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라고 본 거는 2011년에 IBM의 왓슨이라는 인지 컴퓨터가 퀴즈쇼에 진출해서 출전을 해서 사람과 대결해서 이기게 됨으로써 드디어 인지 컴퓨팅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퀴즈쇼에서 컴퓨터가 나가서 대결을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걸 보면 퀴즈가 제퍼디 퀴즈쇼의 퀴즈는 굉장히 특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퀴즈하고 틀리게 이게 보통 퀴즈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퀴즈쇼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퀴즈쇼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인간이 6명을 거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이가 된다. 이것을 말한 사람은 누구냐? 이거 암기식이죠. 문제능식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냥 뭐 공부만 좀 하면 알 수 있는 건데 제퍼디 퀴즈쇼에서 나오는 퀴즈와 같은 건 이런 겁니다.
1898년 5월에 포르투갈에서는 이 탐험가가 인도에 도착한 걸 기점하여 40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 탐험가는 누구냐? 여기서 힌트를 주죠. 두 가지 힌트를 줬습니다. 장소에 관한 힌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관련된 힌트를 줬습니다. 근데 이 힌트가 직접적이지가 않아요. 1898년 5월에 400주년을 가졌으면 이 탐험가가 인도에 도착한 때는 1498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탐험가는 포르투갈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포르투갈에서 기념식을 가졌다라는 것과 인도에 도착했다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 담게 되면 백과사전에는 1498년 5월 27일에 바스코다가마가 카파드 해안에 상륙했다라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1498년 5월 27일은 1498년 5월에서 400주년을 한다 그러면 대략 시기적으로 비슷하죠. 15세기 말이 되는 거고, 카파드 해안이라는 것이 인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스코다가마라는 포르투갈인이 인도에 도착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서 퀴즈에 대한 답으로 바스코다가마라는 사람이 그 탐험가다라고 대답을 하려면 바스코다가마가 포르투갈인이다, 카파드 해안은 인도에 있다, 1898년 5월에서 400주년을 빼면 1498년 5월 27일하고 시기적으로 비슷하다는 걸 알아야 바스코다가마가 이 탐험가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능력을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추론의 능력이죠. 그래서 인지 컴퓨팅이 등장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퀴즈쇼에 나오는 퀴즈가 사람의 언어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추론을 통해서 답을 도출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그리고 답을 도출하게 되기까지 그 모든 것이 사람이 프로그래밍한 게 아니라 기계가 지식을 가지고서 학습을 함으로써 답변할 수 있게끔 되는 이런 능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인지 컴퓨팅이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컴퓨팅은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뇌를 모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지 능력을 모방한 것이 인지 컴퓨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지 능력을 모방해서 사람의 인지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세 가지 기술이 있는 거고요. 자연어를,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추론하는,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학습 능력을 가진 것이 인지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 컴퓨터를 이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지식을 다 다룰 수 있는 거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빅데이터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데이터, 지식은 다 텍스트로 되어 있죠. 이거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디지털화된 그런 텍스트로 된 지식을 그대로 컴퓨터에 넣고 컴퓨터가 학습을 하고 그걸 활용하게 할 수 있게 한다면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왓슨, 이 인지 컴퓨팅을 활용하는 활용에 관련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olve problems previous generations couldn't imagine. But can technology think? Watson can. IBM Watson is a technology unlike any that's come before. Because rather than force humans to think like a computer, Watson interacts with humans on human terms. Watson can read and understand natural language, like the tweets, texts, articles, studies, and reports that make up as much as 80% of the data in the world. A simple internet search can't do that. When asked a question, Watson generates a hypothesis and comes up with both a response and a level of confidence. And then Watson shows you the steps it took to get to that response. In a way, Watson is reasoning. You don't program Watson, you work with Watson. And through your interactions with it, it learns, just like we do. Every experience you give it makes it smarter and faster. But in addition to learning, Watson can also teach. A new generation of doctors are helping Watson learn the language of medicine. In turn, Watson is helping teach doctors by providing possible treatment options. Watson is learning the language of finance to help investment advisors recommend the best way to plan for retirement. The IBM Watson Engagement Advisor can react to a caller's questions and help operators find the right answers faster. The IBM Watson Discovery Advisor helps researchers uncover patterns that are hiding in mountains of data and then share these new insights with colleagues. With Watson Analytics, you can ask Watson a question, and Watson can show you what the data means in a way that's easy for anyone to understand and share. The IBM Watson
Watson Developers Cloud offers software vendors and developers the technology and tools they need to take advantage of Watson's cognitive power. Accessible on the cloud, anytime. Watson needs you. This generation of problem solvers is going to learn much faster with Watson, and Watson in turn will learn much faster with us. Developers will solve new problems. Business leaders will ask bigger questions. And together, we'll do things generations before couldn't dream of. What will you do with Watson? 네, 그 왓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관련돼서 현재 왓슨의 활용처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그 왓슨은 퀴즈쇼에서 인간과 대결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바로 적용된 인더스트리가 헬스케어, 의료 산업입니다. 그래서 의료에 관련돼서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을 했고 지금 현재 상용화돼서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치 컴퓨팅 의료 쪽에 활용하는 거에 가장 포커스를 둔 것은 암 치료에 관련된 혁신을 이루자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둬서 진행이 됐고요. 암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죠. 치료하는데 돈 굉장히 많이 들고요. 돈 많이 들여도 죽을 가능성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미국의 사례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오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초기 오진율이 뭐 높을 때는 44%에 달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케이스입니다만은 2010년 한 해에 암 치료 비용이 268조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1, 2를 다투는 이제 암센터로 메모리얼 슬런 캐터링 암센터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왓슨을 활용해서 암 치료 혁신을 하자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단연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IBM 왓슨 온콜로지라는 것으로 메모리얼 슬런 캐터링 암센터와 같이 파트너링을 해서 그 암 치료를 하는 진단을 지원하는 그 솔루션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왓슨 온콜로지가 어떤 식으로 의사들이 활용을 해서 암 환자를 진단 치료를 하는데 활용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e logs into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and instead of spending time trying to find relevant information, he uses the IBM Watson Onc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Advisor. He pushes the Ask Watson button, and Watson analyzes the patient data against tens of thousands of documents from its vast body of medical literature. Dr. Norton starts with the Case Information tab, where Watson has pulled out the relevant information, as well as suggestions for additional information to gather. Moving to the Test Options tab, he sees tests that Watson suggests that he consider ordering. He presses the Evidence button to see the reasons why Watson suggested the first test. Then he drills down further into a specific reference that supports the suggestion. Once the results of the tests come in, Dr. Norton presses the Treatment Options tab to see a panel of suggested confidence-scored treatments. He also sees a list of clinical trials to consider. Again, he reviews the supporting documentation by pushing the Evidence button. Dr. Norton has new information to add to the case, so he pushes the blue Watson avatar on the bottom and speaks directly into the microphone. He makes sure that his words have been transcribed correctly and submits the new information. Watson returns a revised set of confidence-scored treatment suggestions that take the new information into account. It also updates the list of clinical trials to consider. 지금 방금 보신 바와 같이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환자랑 진료 상담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될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사전 승인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전 승인까지 다 받아놓고 대기를 함으로써 객관적인 근거 하에, 과학적인 객관적인 근거 하에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암 치료에 있는 진단 진료의 그 정확성을 높이는데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태국에 있는 병원에서
이 솔루션을 도입을 했는데 거기는 의료 관광하는 측면에서 해외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이 솔루션을 도입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쪽에 이렇게 진료 진단하는 쪽에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연구 개발을 할 때도 활용을 했습니다.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 논문 자료, 특허 자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빅데이터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연구 개발에 관련된 혁신을 이룰 수가 있는데 특히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10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돈도 몇 조 원이 걸리고요. 그런데 초기 단계에서 보면 약물의 화합물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캔디데이트를 설정을 하는데 이것을 과학적인 객관적인 근거하에서 잘 아이디에이션을 해서 이 화합물 캔디데이트들을 설정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연구비에 관련된 절감력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많은 그 메이저 제약사들이 왓슨을 신약 개발을 할 때 이런 약물 후보군을 적절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어떤 바이어스된 휴먼 바이어스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근거하에서 결정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높일 수 있게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혁신에서도 이렇게 빅데이터를 인지 컴퓨팅과 결합을 해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혁신적으로 그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예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건 예술이죠. 우리 요리는 예술이죠. 그래서 양만 조금 틀리게 한다 할지 아니면 순서만 바꾸더라도 결과물은 굉장히 틀리게 나오게 되는 게 요리의 특성인데요. 이 요리에 관련돼서 그 요리 학원하고 그러니까 요리 기관이죠. 요리 기관하고 그다음에 요리 잡지사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인지 컴퓨팅을 활용해서 세상에 없는 요리법을 이제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셰프왓슨이라는 거를 이제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 셰프왓슨 왓슨 요리사라는 거가 되겠고요. 이거는 그 우리 조미료들, 재료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넣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인프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조리법을 가지고 이러한 재료 양을 가지고 이런 순서대로 조리를 하면 이런 요리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레코멘데이션 하는 게 왓슨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안에 그 각종 재료들이 어떻게 잘 결합을 해야 이게 시너지가 나고 어떤 것들은 결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관련된 정보를 다 가지고서 학습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인풋한 재료에 관련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해내서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요리법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레코멘데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료를 하는 뿐만이 아니라 R&D를 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예술적인 요리를 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인지 컴퓨팅은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지 컴퓨팅이라는 것은 Y성 기술에 굉장히 전면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 되겠고요.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술하고 융합을 해서 우리가 혁신을 꾀할 수가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궁극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리플레이스, 사람이 하는 일을 리플레이스를 한다기보다는 사람의 인텔리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과거에는 힘들었던 일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